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지방의 균형 개발을 위해 존재하는 포럼 분권과 통합의 상임 고문으로 계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얼굴도 보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이제 지난해까지 임기를 마치시고 8년 동안 임기 마치시고 이제 1년 반 동안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좋은 일이 많으셨는지요? 네. 뭐 지난 8년간 대구 시장으로서 일하는 것도 보람이 있었지만은 또 지난 1년 6개월 동안은 그동안 이제 저희 못 모시던 어머니 모시고 대구에서 네. 살면서 계명대학교 석자 교수로 우리 대학원생들도 가르치고 또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아주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장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이양생도 공직을 마치고 고향에 들어와서 후임을 길렀잖아요. 네. 네. 뭐 서당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을 과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석자 교수로 그동안 활동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단법인 포럼 분권과 통합은 실질적으로 우리 권영진 시장님이 오랫동안 정성을 이렇게 들여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실제 창립자시기도 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을 겁니까? 그동안 한 1년 동안 활동했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8년 동안 대구시장을 하면서 대구를 살려보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성과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사람도 돈도 기업도 기술도 전부 수도권, 서울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지방 특히 추풍령 이남 지역의 영호남은 사람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태어나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고르게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은 지방 분권과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은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지금은 진보 보수 좌우 간에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정말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시민들과 정치가 결합을 할 때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 대구 같은 지방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 포럼으로 네. 우리 분권과 통합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래도 창립 회원으로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한 1,300여 명의 뜻 있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네. 서울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고문도 맡고 자문도 맡고 이래 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두 분 좀 소개시켜 주시죠. 지금 이제 전에 국회의장 하셨던 정의아 의장님이 네. 저희 고문이시고요. 네. 또 전에 환경부 장관 하셨던 윤여준 장관님, 네. 또 민주당 국회의원이셨지만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돕고 있는 함승희 전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저희 포럼에 고문을 맡고 계시고 요청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네. 이 뜻을 알고 분권과 통합 예, 너무 좋다.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귀하게 모셨습니다. 결국 분권과 통합은 균형의 감각이네, 그죠? 그렇죠. 네. 그 시장님 8년 동안 시장 하시는 동안 굉장히 보람도 많았을 끼고 또 이제 의미 있는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아쉬웠다 8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코로나죠. 네. 사실은 제가 8년을 시장을 했지만 그중에 5년을 야당 시장을 했습니다. 야당 시장으로서 시장하기는 참 어려웠고요. 근데 아니 막판에 한 3년간은 네. 코로나가 터져서 우리 시민들도 정말 힘드셨지만은 시장인 저도 너무나 아쉬웠고
시민사회와 저와의 사이에 모든 것이 단절됐으니까요. 네. 그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합니다. 아, 시장님 그렇게 재임 시절에 일 많이 하신 거 몰랐다고. 그때 왜 홍보를 안 하셨냐고. 그런데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그때 뭐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내가 이런 일 합니다라고 자랑하고 홍보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과 제 사이에 또 다른 코로나라는 장벽이 있었던 것이 좀 아쉽다면 제일 아쉽습니다. 아니 그래도 코로나 처음에 2020년 2월 말부터 시작돼서 직접 시청에 이 자리 깔고 거기서 주무시고 자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뭐 시장님 직접 안 봐도 다 압니다. 40여일간을 제가 네. 시청에서 라꾸라꾸라는 야전 침대에 자고 거기서 먹으면서 코로나 제가 사실은 코로나 방역의 최고 책임자이니까 대구에 정말 힘들었죠. 네. 그러나 뭐 제가 잘내서라기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이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대구 시민들이 놀랍습니다. 정말 그래서 한 53일 만에 그 코로나 대유행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런 도시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과 대구 의료진들이 합심해서 코로나 방역을 했던 이 성과는 아마 세계 감염병사에 유례없는 기록으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 정말 그 다음에 2021년부터 다른 지역에 완전히 전국적으로 퍼졌을 때 정말 대구가 먼저 주사를 참 네. 맞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밖에서. 그래서 오히려 또 대구의 그 방역과 또 대처 방법을 직접 배우러 온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했던 것이 모든 것이 처음이니까요. 네. 예를 들면은 코로나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매뉴얼도 네. 우리가 대구에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전파했고 또 병실이 부족하니까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그런 기숙사나 이용해서 경증 환자들과 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우리 대구에서 해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거든요. 네네. 퍼져나갔고 그리고 전수 검사를 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을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이후에 후유증을 적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 검사하는 방법도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워킹 스루 이런 그렇습니다. 것이 전부 대구에서 나와서 세계적으로 전파된 거였죠. 그렇죠. 드라이브 스루 그 검사는 그 해외에서 뭐 취재 와서 영남대학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네. 취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 지역 5개 병원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해외에서 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와서 인터뷰하고 뭐 또 문의하고 하는 그런 것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은 우리 대구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가 국회의원 총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부분들이 정쟁화돼서 네. 대구가 잘하면은 이게 좀 제가 야당 시장이니까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게 대구가 잘한다는 걸 그렇게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언론들은 다 압니다. 네. 우리 대구가 얼마나 방역을 잘했고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한 시민이라는 것들을 세계 언론들은 다 이 사실들을 전파하고 했죠. 네, 물론 좋은 것으로 전 세계에 알리지는 못했지만은 그 우리 코로나에서 대구를 국제 글로벌 도시로 알리는 계기도 저는 됐다 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지난해 이제 퇴임을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 또 계시면서 좀 아쉽긴 한데 퇴임하시기 전에 또 해는 일 중에 보면은 그 우리 시민들의 원탁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직접 자가면서 2박 3일씩 자가면서 결정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신청사. 네, 신청사 예, 문제입니다. 예, 예. 그것도 하나의 성과죠. 그 과정을 한번 들려주시죠. 그렇죠. 신청사는 우리 대구시 시청 청사가 너무 오래됐고 작고 낡아서 지금 여러 어찌 보면은 청사들을 쓰다가 지금은 이제 경북도청 후적지하고 동인동 청사에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또 요즘 추세가 시청이란 거는 시청 공무원들만이 근무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민들과 하나가 되는 소통의 광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뿐만 아니라 제 전임 시장님이었던 김범일 시장님 또 그 전임 시장이셨던 조현영 시장님 시절부터 신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두 번이나 용역도 하고 시도를 했지만은 다 무산이 됐습니다. 네. 아마 각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시정을 맡아서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여론은 높은데 또 이거를 그냥 시장이 결정하거나 하면은 또 갈등 때문에 무산될 것 같아서 네.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모여서 토론하고 평가하고 해서 두류 정수장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죠. 아마 대구 시민들의 성숙된 민주주의가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네. 가장 모범적인 정책 결정 사례로 그렇게 꼽히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잘 됐다 하는 것이 어디 가서 잘 됐다라는 것보다도 그러한 의사결정의 하나의 절차적인 민주주의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었고 네. 또 그래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달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 됐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장님 오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제로로 한다든가 또 그 어떤 추진팀을 없앤다든가 이런 거로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아니 저거 어떻게 돼가는 거야? 뭐 이렇게 많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아 그거 다시 한번 해볼란다. 근데 가장 문제는 신청사 부지를 2분의 1 넘는 크기를 절반 크기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짓겠다. 뭐 이렇게도 하고 아예 그다음부터는 1년 이상 논란을 안 했죠. 그러다가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것도 현 시장을 위한 국정감사인데 과거에 대구시장님 약간 탓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신청사는 아마 홍준표 시장께서 이게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잘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냥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신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여론은 비등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하는 것도 경쟁은 치열했지만은 시민들이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승복하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시민적 결정을 존중해서 신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예정대로. 네. 근데 처음에는 조금 유보하겠다, 보류하겠다 하셨다가 마지막에는 또 신청사 부지 절반을 팔아서 하시겠다 하다가 또 시민들 반대에 부딪히고 네. 또 시장께서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이제는 원하는 대로 다시 짓겠다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네. 저는 늦었지만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 신청사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지을 바에는 제대로 멋지게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서구청장도 지어야 된다. 원하는 대로 고소해야 된다. 그리고 한 1년 반 이상 막 혼자 외롭게 뛰어다니시던데 갑자기 이제 국정감사에서 문제도 지적해주고 또 그 앞서서 또 보니까 현 시장님과 또 김모 의원님이 만나서 그거 잘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아니 시민이 결정해놨는 것을 유보했다가 또 새로 살린다면 잘못 의사결정했는 거는 시민들인데 조금 고백도 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나 다시 이렇게 추진하겠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약간 그런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런 어떤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라도 네. 또 원한 대로 짓기로 하고 또 48,000평 부지 전체를 네. 신청사 부지로 활용해서 정말 신청사가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그냥 공무원들만의 청사가 아니라 거기에는 문화와 시민적 소통 공간이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시민들의 공간으로 짓겠다고 결정한 거는 그건 환영해 주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고 또 화도 나고 했던 달서 구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냐 그럼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사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우리 홍 시장님이 그 말 들으실 분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 치더라도 조금 민구스러워서 사과의 말씀을 못 하더라도 그러면은 국정감사에서 현 시장을 상대로가 국정감사를 하는 장에서 아니 과거에 잘못된 것을 해서 그래서 못한 것처럼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뭐 여러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약 한 1,400억 정도의 그 예산을 코로나로 당겨서 쓰는 바람에 신청서를 못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선은 이제 국정감사란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와 그리고 지방 정부에 국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감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나도 그걸 보고 참 뜬금없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무 국정감사하고 관계없는 전임 시장인 저를 국정감사장에 소환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국정감사의 대상인 현 시장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찌 보면 좀 아부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망도 하고 좀 화도 났고요. 그리고 뭐 신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장에게 원하는 대로 지으실 거냐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짓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을 거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거는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마치 1년 반 정도 이게 신청사가 지연된 책임을 전임 시장인 저한테 돌리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나쁘다. 또 좀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신청사 건립기금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다 써버려서 그래서 신청사 못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쓴 거는 600억 정도는 썼어요. 썼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정말 동성로에 사람 한 사람 없는 그리고 경제는 엉망이 되었고 시민들은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었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었고 이래서 시민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달달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전한 건데 그걸 시청청사를 안 짓는 핑계로 지연한 핑계로 삼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썼기 때문에 없다. 청사 건립기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시장이 빚을 내서 청사를 짓게 하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어야죠.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구시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우리가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열 몇 개 기금이 있는데 그거 통장에 가만히 적립해 놓고 그거 나중에 꺼내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급할 때는 그 돈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 집에서도 우리가 집장만 하려고 적금했는데 아니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자식이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비가 필요하고 하면은 그 돈 우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집 살 돈은 다시 장만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코로나가 터져서 온 시민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건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기금들은 그냥 통장에 재워 놓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쓰고 그리고 그 기금을 써야 될 시기가 도래하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 취임하시고도 1년 반 동안 8개의 기금을 다 해제하셨어요. 심지어는 상하수도 전환기금 같은 2천억을 다 해제해서 일부는 빚 갚는 데 쓰시고 또 나머지는 필요한 예산으로 쓰셨거든요. 그럼 아마 앞으로 아마 장학기금을 줄 때나 아니면은 상하수도와 관련된 돈이 필요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청사 건립기금도 아주 급하니까 코로나 기금에도 쓰고 다른 용도로도 썼지만은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뭐 그러더라도 뭐 짓어도 기차는 가잖아, 그죠? 일단 신청서가 다시 짓기로 홍준표 시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갑니다. 정말 이제 시민들이 결정해나는 그 원탁회의를 통해서 또 수의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결정해나는 그 대구 신청서가 앞으로 어떻게 정말 잘
건축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신청차를 시민들께서 거기에 결정해 주신 거는 달서병이 보면은 대구 전체로 보면 사실 지리적 중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심이고 두류공원이라는 정말 어디 대구의 랜드마크 공원이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는 두류공원이 있고 또 앞에는 달급을 대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지를 잘 4만 8천 평을 활용하고 또 달급을 대로하고 지금 현 부지하고 사이에 있는 것이 곧 재개발이 됩니다. 네. 이러면 저는 정말 두류공원에서 청사 그리고 달급을 대로까지 탁 트인 공원과 광장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 공간과 문화 공간이 어우러지는 그래 되면 아마 그냥 신청사가 아니라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네. 그런 공간으로 지어져서 결국은 대구의 균형 발전에 새로운 대구를 만드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제대로 된 청사로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제 시대 때는 그렇게 계획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그 두류공원과 그 이월드 옛날에 우방타원이죠. 그 이월드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 두류 내거리에서 성당목까지 그 도로는 지하로 이렇게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계획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그랜드 디자인을 네네. 그건 뭐 그 지역의 문제에 국한된 네. 게 아니라 대구를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대구에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비전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두류 정류장의 신청사가 하나의 랜드마크도 도로지만은 시민들의 그 정말 휴식처, 휴양처의 한 100만 편 되는 이 랜드까지 두류공원까지 다 그게 하나의 센트럴 파크 같은 그런 역할이 되겠네요. 그런 역할을 됩니다. 네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그렇게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그 권영진 전 시장님께서도 페이스북에 그런 어떤 그 신청사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발전돼가 된다는 것이 고쳐고쳐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시민들이 잘 감시하고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결정할 때는 시장님이 하셨으니까 시장님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저도 그 신청사가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할 역할은 하는 것이 네. 제가 시작한 시장으로서 제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 내년 4월에 어떤 결단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지금 주변에 어떻습니까? 시장님 이제는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너무 남았는 기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5개월 정도 남았네요. 네. 추석 전에 네. 제가 대구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 중에 하나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이 아닌 대구에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사실 와서 이 신청사 문제도 있고 또 대구 정치를 또 바꿔야 된다라는 그러한 염원도 받들어서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리 달서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달서병에 출마하는 것으로 결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시원하게 그래 진작부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문하기도 좋을 텐데. 네. 어쨌든 이미 국회의원 과거에 한번 하셨고 서울 부시장도 한번 하셨으니까 이 길은 뭐 대구시장 8년도 정치인의 길을 걸어오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그러면 달서병입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달서병은 대구의 지리적 중심입니다. 지리적 중심이고 그리고 두류공원과 그리고 앞으로 신청사가 지어지게 되면은 저는 대구의 새로운 중심이 이제는 달서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다른 여러 곳보다는 달서병으로 가야 되겠다. 대구의 새로운 중심을 만들고 이 대구의 새로운 중심이 달서병이 되면은 대구가 동서 균형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구의 동서 발전,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번 제가 국정감사를 겪어보면서 야 대구 정치 교체의 1번지도 달서병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굳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확실해졌네요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방송 시간도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방송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시민들에게 또 하실 말씀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우선 지난 8년 동안 부족한 제가 대구시장을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 못 뵙는 동안 충분히 에너지를 비축했습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과 또 우리 대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고 또 낮은 자세로 잘 받들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대구 시민을 위해 8년 동안 최선을 다해오신 권영진 전 대구시장님을 모시고 대구 신청사의 건립 문제와 앞으로 계획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 대구 시민들과 더욱더 소통하고 살기 좋은 대구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파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